안녕하세요. 과학이 톡톡 사이다 열에너지 편의 저자 유만선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주인공인 연우 가희와 함께 이 책의 주제인 열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뜨겁다 이런 느낌 드시죠? 뜨거우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이어서 저는 불이 떠올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볼 때 불을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면 캠프파이어 아니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런 불 외에는 불을 볼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쓰고 있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도 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시시대에 인간이 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껌껌할 때 불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 열에너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초기의 인류도 불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었는데요. 현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불은 무슨 불이야. 우리는 지금 에어컨 쓰고 있고 TV를 보고 있고 내가 매일 그냥 손에 잡고 놓지 못하는 휴대폰, 결국은 다 전기에너지 아니겠어? 전기를 쓰고 있는데 무슨 불이야. 왜 옛날 얘기하고 있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전기조차도요, 열의 6은 불의 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력발전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 화력은 뭘까요? 말 그대로 불의 힘이라는 뜻이죠. 화력발전소도 불로부터 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기량의 60% 정도는 불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에너지로, 동력으로 또 전기에너지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려면요, 저희가 먼저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막 쓰기 시작했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실컷 쓰다가 보니까 근처의 숲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었던 에너지원은 뭐였을까요? 불 붙는 돌, 석탄이었어요. 당시에는 길바닥에 널렸던 게 석탄이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놓여있던 석탄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길 위에 있던 석탄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탄광을 만들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땅속에는 인간한테 필요했던 석탄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지하수 아시죠? 땅을 파다 보면은요, 지하수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석탄을 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돼서 탄광에 있던 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길어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람같이 나타난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기술자가 해결하게 돼요. 보시는 어떤 장치는 증기기관이라는,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증기기관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역사적으로 인간이 실용적으로 불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힘, 동력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전에도 그리스의 철학자 헤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실험적인 목적으로 불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어 보고 시도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산업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활용한 것은 이 시대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의 탄생으로 탄광 속에 있었던 물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린 데는 성공을 하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만이었다면 인간이 불의 힘을, 화력을 동력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그렇게 현재까지 엄청난 인류에게 충격을 주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증기기관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이 움직이는 힘을 마차에 적용하기도 하고 돛을 달고 다니던 배에 적용하기도 하면서 운송수단에도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생기게 되고 증기선이 생기게 되죠. 또 공장에 이런 증기기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 물건을 만들던 그런 장치들이 그냥 스스로 석탄의 힘으로 그냥 작동하는 그런 자동 기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현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 또한 불의 힘에 커다란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생기는 증기기관은 한 가지 단점을 안고 있었어요.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석탄을 떼야 하는데 석탄은 부산물로 재들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재들을 제대로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엔진 속에 석탄을 직접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원이 이후에 기름이라든가 가스로 바뀌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엔진 속으로 에너지원을 직접 넣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에서 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엔진 속에서 직접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엔진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내연기관의 탄생은 또 한 번 열 에너지를 이용한 기관의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타고 다니시는 대부분의 자동차, 물론 전기 자동차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90% 이상의 자동차 엔진은 내연기관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연기관 또한 현대인들한테 불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스터바인이라는 또 엔진이 생기게 돼요. 이건 독일에서 출발해서 발명된 엔진인데 이 엔진 또한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화력발전소에 들어가서 화력을 동력으로 바꾸고 그 동력이 발전기로 연결이 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불의 힘을 되게 쓰기 편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불의 힘을 제트로 만들어내서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5월이죠. 5월에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로켓입니다. 근데 이 로켓 또한 47m의 거대한 로켓의 대부분은 연료와 산화제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연료와 산화제가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이 가스를 아주 뜨겁게 가열하고 그 가스의 팽창의 힘으로 제트가 발생하면서 그 제트의 반발력으로 로켓가 우주까지 솟아오르게 되죠.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증기기관, 내연기관, 가스터바인 그리고 로켓 엔진 모두 불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힘이라든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제가 쓴 과학이 톡톡 사이다 열 에너지의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거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과학이 톡톡 사이다 책에서 만나요.